좋아하는 이유는 글로벌리 외교 통상부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오상로 키스트 로봇 기반 교육 지원단장이십니다. 작년에 한국 로봇학회 회장을 하셨고요. 전번에 정보통신부 IT 정책 자문관과 키스트 대외 부원장 등을 하시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문가로,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어디 계시죠? 네. 오늘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로봇 산업은 차세대의 성장 동력임에 틀림이 없고요. 여기 대부분이 전문가가 아니신 분이 앉아있기 때문에 좀 보고 배우시고, 특히 여기 앞에 계시는 오피니언 리더, 정치가, 행정가, 또 언론인께서는 로봇 산업이 왜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현주소가 어딘지를 공부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모든 일이 자원봉사로 일어납니다. 사무실도 없고요. 네,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상훈입니다. 우선 제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여러 층의 대상들을 놓고 로봇에 관한 강연을 많이 하는데 오늘과 같은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제가 로봇만 한 20몇 년 했는데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워낙 여러 층에서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시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이야기를 포커싱을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도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김 교수님께서 아직도 강연 날짜가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전화를 주셔가지고 연말에 이게 마지막인데 너 잘해라, 너 망하면 끝이다. 엄청나게 부담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제도 새벽까지 자료를 좀 보강을 하느라고 좀 늦었는데요. 우선 강의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오늘 강연 자료를 좀 보시다 보면은 영어와 좀 섞여 있는, 영어와 한글이 좀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 이렇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좋은 자료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좀 오늘 강연에 맞춰서 이렇게 모으느라고, 그랬다라는 걸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김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인데요. 아마도 로봇 하면은 모두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지 좀 제가 고민이 됐었는데 제 1부에서는 즐거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로봇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궁극적인 로봇에 대한 이야기의 목적은 과연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 혹은 로봇이라고 하는 기술이 신성장 동력에 적합한 것이냐,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국기 창출에 도움을 주겠느냐, 어디까지 왔느냐, 이런 것이 주요 포커싱할 내용이 되겠죠. 따라서 제 2부에서는 그런 로봇 기술과 산업 입장에서 어디까지 와 있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왜 우리가 로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는 생략을 하겠고요. 저는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졸업을 하고 23년, 4년 동안 키스에서 쭉 로봇만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겨서 우리 김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지난 정보통신부 시절에 로봇에 관해서 정책 수립에 좀 기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력기관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로봇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몇 번 이렇게 다 지적을 해서 로봇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이 중에 하나를 떠오르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런 아톰, 그 다음에 마징가 제트, 로보틱 공기 아마 이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이 중에 한 3분의 1이 되실 것 같은데 요거 떠오르시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드신 분들이에요. 요거는 저하고 거의 같은 연배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렸을 때 아톰 만화 영화를 보고 자란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아마 조금
이런 거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주로 영화에서 봤던 R2D2나 C3PO, 그 다음에 아이로봇 이런 거를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요거는 저보다는 한 10년 정도 더 연식이 젊으신 분들일 겁니다. 아마 한 30대 후반, 40대에서는 이런 걸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고요. 의외로 아마 분야에서 로봇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로봇들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주로 공장에서 보이는 산업용 로봇. 두 번째 보였던 거는 맨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수술을 하는 로봇 다빈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중에서 한 30% 정도는 맨 아래쪽에 빨간 거 보이는 것이 청소 로봇인데요. 청소 로봇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왼쪽 아래쪽에 3개 정도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은 아직도 드림에서 꿈속에서 로봇을 그리시는 분들은 이런 로봇들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로봇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술이나 산업에 앞서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꿈에 대해서 로봇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항상 꿈과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지금 보여드린 두 개는 하나는 영화에 나온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왼쪽에 보이는 거는 실제로 일본에서 구현된 그런 로봇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미래가 곧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로봇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의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딱 공부를 하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봇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아마 그 조금 젊으신 분들은 레이싱카라고 하는 왼쪽에 보이는 아주 날렵하게 보이는 자동차를 가지고 집에 있는 트랙에다가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가지고서는 막 달려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오른쪽에 조금은 약간 좀 이렇게 날쌔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노란 거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바퀴가 왼쪽 차보다 좀 날렵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그래도 실험을 하는 듯한 그런 걸 보이는데요. 저거는 저희들이 라인 트레이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왼쪽에 보이는 레이싱카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라인 트레이서가 똑같이 보입니다만 하나는 저희가 로봇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레이싱카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를 넣고서는 스위치만 키면은 자기가 알아서 가는 그런 트랙을 따라다니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조금만. 그러나 오른쪽에 보이는 라인 트레이서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조그마한 센서가 달려가지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까만 길을 쫓아다니면서 천천히 가게 해준다면 쫓아다니는 그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보통 로봇이라고 하는 걸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누구나 로봇 하면은 동의할 수 있는 정의를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계속 발전하는 모양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적어도 로봇 하면 우리가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그래 저건 로봇이다 라고 어그리를 할 수 있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느끼는 것, 즉 뭔가를 외부에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센싱 기능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로봇의 한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감지를 했으면 뭔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혹은 컴퓨팅 한다고요. 마지막에 느껴서 생각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겠죠. 세 번째가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아주 흔히 보이시는 상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쭉 걸어가다가 벽이 있으면은 눈으로 보고 벽이 있으면 나는 똑바로 못 가니까 왼쪽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돌아가는 이런 행동을 생각해 보시면은 로봇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즉 외부의 환경을 느끼고 감지하고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느꼈으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야겠죠. 똑바로 가면 내가 부딪히니까 왼쪽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오른쪽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게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하던 일을 계속 가야 되니까 걸어가는 동작이 되겠죠. 따라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시면 대부분 보실 수 있는 아주 참 기가 막히게 복잡하지만 잘 만드는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호두과자 만드는 기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만 저희는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도 과자 만드는 기계를요, 이렇게 쭉 만들다가 주인이 잠깐 어디 화장실 간 사이에 한 10cm만 옆으로 살짝 비껴나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엉뚱한 데다가 계속 그 호도 과자를 만드는 그 밀가루 죽을 쏟을 거고, 들어가 있지도 않은 호도 과자를 딱딱 닫을 거고, 엉뚱한 데다가 호도를 집어넣을 겁니다. 즉, 느끼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외부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죠. 그것은 저희가 로봇이라고 그러지 않고 전용 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로봇이라고 하면 그것이 작건, 크건, 엄청나게 복잡하건 엄청나게 단순하건 뭔가 느끼는 센싱 기능과 생각하는 컴퓨팅 기능과 움직이도록 하는 모터, 그런 행동 기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돌아가시면은 동료 혹은 뭐 친구들하고 말씀하실 때 어떤 분들이 야, 저 로봇 멋있다 그럴 때 야, 그건 로봇이 아니고 그건 전용 기계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봇의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은 1921년도에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펙이라고 하는 카렐 차펙이 쓴 희곡 로즘의 유니버설 로봇이라고 하는데 처음 나왔습니다. 저 로보타라고 하는 말은 체코 말로서 힘든 노동이라고 하는 뜻을 뜻한답니다. 저 RUR이라고 하는 희곡의 내용을 보면은 농장에서 농부들이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조인간 로봇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로봇으로 하여금 대신 일을 시키게 한 다음에 자기는 계속 놀죠. 편하게 노니까 로봇들이 힘든 일을 하다가 이 로봇들이 자각 기능이 생겨가지고 노조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인간하고 대항을 합니다. 왜 우리만 일을 하고 니네들은 누구냐? 인간은 야, 너희들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해야 되는 대로 해야지. 끊임없는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인간이 만든 로봇들이 노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인간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인간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어원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밝은 추억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로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90년 전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 지가 1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제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각기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초의 로봇이라고 하는 것, 저렇게 글 속에서 나온 것 이외에 최초의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에 나온 지가 5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61년도에 미국의 GM사에서 다이캐스팅 라인의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로봇을 집어넣는데 그게 처음에 나온 산업용 로봇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학회를 하면서 야,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온 지 50년이 됐구나 하고서는 굉장히 큰 축하 파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도 로봇이라고 나온 것이 50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한 가지 좀 곁다리로 말씀드린 거는 미국에서 사실은 저 로봇에 대한 특허를 제일 먼저 만들고 제일 먼저 상용화를 해서 산업화를 했습니다만 저 로봇이 나오자마자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일으킨 곳은 노조에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것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일자리를 다 없애겠다 해가지고서는 노조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전체 생산 라인에 도입되기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일본 사람들이 가가지고서는 그 공장을 보고선 야, 니네 어차피 어려운데 이거 우리한테 팔아. 그래가지고 미국의 유니메이트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유니메이트라고 하는 회사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서는 그 유니메이트라는 회사를 일본으로 데려옵니다. 일본을 데려와서 가와사키라고 하는 회사하고, 가와사키라는 회사를 아실 텐데, 가와사키가 가와사키 유니메이트라고 하는 두 회사, 조이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산업용 로봇을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노조 활동이 굉장히 강합니다만 일본의 61년도 당시에는 노조 활동이 별로 그렇게 세지 않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가와사키 유니메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저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일단 국내에 뿌리고 전 세계에 뿌림으로써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최고의 로봇 강국이 일본이 된 배경이 된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 흔히 광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잘 유지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도 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하간 일본에서 현재 꽃을 피우고 있고요. 전 세계 로봇 시장의 50% 이상은 일본이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시초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제가 일부에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꿈꾸고 있는 그런 로봇에 대해서 즐거운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 로봇 태권브이 아마 대충 많이 보신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들 어렸을 때 되게 꿈이었었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로봇의 꿈을 그려가는데 어떤 단초를 제공했던 것들이죠. 아톰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나온 만화 주인공이고요. 오른쪽에 마징가 제트, 그거에 대항해서 저희가 태권브이라고 하는 것이 75년도에 김철기 감독님께서 만드신 그런 만화가 나왔었죠. 혹은 영화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과 같은 스타워즈에 나오는 R2D2나 C3PO,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그 다음에 바이센테니얼 맨에 나오는 거,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AI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아이로봇이라고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로봇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 R2D2하고 C3PO는 이 로봇은 사실은 그 당시 기술력으로 봐서 사람이 들어가서 연기를 한 거고요. 요 뒤에 보이는 요거는 실제로 로봇을 만들어서 작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80년대 나온 건데 대학을 다닐 때 이 영화를 보고서는 난 앞으로 로봇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톰 만화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내가 할 분야구나 해서 로봇에 빠지게 된 계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2004년도에 나온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로봇이 제가 보기에 가장 앞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올 로봇의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이 로봇은 이 영화에서는 이 영화의 배경이 2030년대 초반입니다. 지금 따져보면 한 20년 정도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희망찬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은 20년쯤 뒤에는 저쯤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비관적인 기대를 해보면, 그래도 한 3, 40년은 걸리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럴듯한 미래의 로봇을 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만화나 영화를 하도 많이 보고 잘하시고, 사실 여러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한 거는 틀림없이 만화 아니면 영화일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로봇 하면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 있는 로봇을 가지고 머릿속에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현실로 나와서 로봇은 어떤 것들이 있나를 좀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즉,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자동차 생산 라인은, 지금 현재의 자동차 생산 라인은 저런 산업용 로봇이 있지 않았으면 아마도 절대로 우리가 지금 가격에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걸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산업용 로봇을 도입을 함으로써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물건값이 싸진, 그래서 지금의 소위 산업경제를 불러일으킨 어떤 주역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툴이 바로 로봇이었고요.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산업용 로봇 혹은 제조용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특수 목적에 넣는 로봇들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는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맨 왼쪽 위에 보시는 거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자들을 위한 휠체어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도 불편하기 때문에 음식을 떠서 먹여주는 팔도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처럼 보이는 거는 무인 자동차입니다. 저희는 저런 무인 자동차를 역시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빈치 로봇. 요즘 이제 병원에 가면은 다빈치 로봇 많이 사용을 하시고, 한가운데 있는 거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에 많이 투입이 됐던 미국에서 개발한 팟봇이라고 하는 군사용 로봇이 되겠습니다. 왼쪽 가운데 있는 거는 우주의 화성 탐사를 위해서 우주에 보내준 로봇이 되겠고요. 맨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은 농장에서 일을 하는 농수산물 로봇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것들은 특수 목적의 로봇들이고, 이런 걸 보고 저희는 전문 서비스를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보정함으로써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초월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것 반면에 아마 또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은 신문이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 즉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쓸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왼쪽에 보이는 장난감 로봇, 빨갛게 보이는 청소용 로봇, 오른쪽에 보이는 것도 청소용 로봇이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로봇끼리 축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고양이처럼 보이는 로봇은 심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 아래쪽에 노란 게 보이는 거는 음악을 플레이하면서 저 바퀴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졸졸졸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런 스피커 로봇 뭐 이런 계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카트, 예, 그 항상 나가는 캐디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아프시죠? 비싸기도 하고요. 저런 캐디 로봇 하나 끌고 나가시면 싸게 골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부는 상용화됐고 일부는 상용화는 됐습니다만 팔리지 않아가지고 많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여간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는 개인 서비스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용 로봇 혹은 제조용 로봇이 한 종류가 있게 되겠고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문 서비스 로봇이 있겠고 누구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서비스 로봇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로봇의 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부에서는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봇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상상, 꿈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화나 영화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은 그런 것들이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로봇은 미래의 어떤 나의 친구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로봇이라고 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 꿈 만화나 영화에서 봤던 그 꿈 때문에 로봇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저 청소 로봇을 갖다 내놨을 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사실 찍어냈는데 왜 어려웠냐 하면 저희들이 주부들을 모셔다가 한 7년쯤 전에 청소 로봇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얘가요 스위치를 키면요 자기가 싹 돌아다니면서 배큐음을 하고요. 가만히 계시면 하루 종일 얘가 쫙 청소를 다 해드립니다.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스위치를 탁 켰더니 주부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주부들한테 여쭤봤어요. 사시겠습니까? 한 반 이상은 안 사시겠다고 그래요.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혹시 청소로봇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청소로봇이 생각하는 것처럼 즉 혹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자식들한테 야 너 백품 청소해라 내가 용돈 주마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 혹은 부인들께서는 남편 일요일날 여보 청소 좀 해 얼마나 청소 잘합니까 사람이 이게 따라가면서 중복도 되지 않고 구석구석 싹 잘 닦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 로봇을 딱 시켜보면요 자기 혼자 막 돌아다니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하지 청소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구석구석 잘 안 되고 의자 같은 거 있으면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주부들이 그걸 다 보고 나서 난 안 사겠다. 왜 안 사십니까? 그냥 처음에 나왔을 때 한 40만 원 좀 했거든요. 한 40만 원 주면은 주부들께서 예측하시기로 이 벽도 다 청소해주고 올라가서 천장까지 청소해줄 줄 알았대요. 근데 보니까 뭐 바닥도 뭐 계속 쨍쨍거리면서 뭐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뭐 처박혀있고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하면 머릿속에 완전히 그 영화 속에서의 그 드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웬만한 로봇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봐야 사람들이 이걸 놔두고 돈을 주고 사라고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즉 소비자의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로봇 시장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용 로봇이나 전문 서비스 로봇은 어차피 전문가들이나 공장에 파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효과가 금방 보이거든요. 다빈치 로봇, 수술 로봇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굉장히 권하기를 많이 하시죠. 그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직은 그래도 외과 의사의 그 손솜씨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는 다빈치 수술 로봇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수술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도 자꾸 다빈치 수술 로봇을 강요합니다. 강요라는 말은 혹시 의사 계시면 제가 나중에 매 맞을 것 같아서 강요라는 말을 생략을 하겠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몇 억짜리예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서는 사고 값을 빼야 되니까 자꾸 또 지금 다빈치 수술 로봇 하면은 보험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권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사람 솜씨가 좋다. 어찌됐든 간에 다빈치 수술 로봇 일부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너무 도움을 준다라고 감탄을 하시죠. 그래서 전문 서비스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 제조용 로봇은 저희가
시장을 상대적으로 쉽게 열었는데 일상 속에서 나와가지고서는 쓸 수 있는 이런 개인 서비스 로봇은 웬간해서 참 팔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는 미래의 로봇의 기술은 어디까지 왔는가를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개발된 로봇인데요. 잘 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우주복 같은 거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거 로봇입니다. 일본의 혼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로봇이고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걷는 거를 넘어서서 저 정도로 뛰고 있고요. 뛰는 것의 정의는 두 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면 뛴다고 그러는데요. 아주 생각보다 잘 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로봇들이 있냐 하면 이걸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게 로봇이고 어떤 게 사람인지 아마 금방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얘는 로봇입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쯤 되면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본에만 이런 것들이 있느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카이스트의 오진호 교수님께서 개발하시는 휴보도 좀 아까 보셨던 그런 화려한 춤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만은 이런 백댄서들하고 같이 댄싱을 하는 그런 로봇도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하고 있는 키스트에서도 이런 인간형 휴먼 로봇을 개발해가지고서는 춤도 추고 여러 가지 영접도 하고 그런 전시회에 주로 많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은 이 자체가 제품을 만들어서 새 시장에다 제품으로서 판매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미래의 기술 확보를 위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들이 드림을 하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로봇은 아마 이런 인간형 로봇의 완벽한 자기의 분신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휴머노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휴머노이드 연구를 하는 것은 일종의 로망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사 같은 걸 보시면은 아니 왜 카이스트에서도 휴머노이드를 하는데 키스트에서 또 휴머노이드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게 로봇 하는 애들의 꿈이구나. 그리고 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테스트베드가 바로 휴머노이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부의 순서를 마감하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로봇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보이시는 것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로봇들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목적은 아닙니다만 꼭 필요할 것도 같은 맨 왼쪽에 보이는 러브도울과 같은 그런 인형 로봇도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 부분의 로봇은 로봇에 약간 좀 일본에 하면 오타쿠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지 한국말로 뭐라 해야 모르겠는데 두 부부가 로봇 애들을 입양을 했어요. 로봇을 입양해가지고 자기 자식으로 막 한다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만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드럼을 치는 로봇, 일본 로봇인데요. 오코노미야끼라고 하죠. 일본에 빈대떡을 붙이는 로봇, 트럼펫을 부는 로봇, 서빙하는 로봇,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팔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워낙 일을 많이 해서 팔이 3개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팔을 하나 더 붙여다니는 사람, 별게 다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로봇들을 하나쯤은 가지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신문 가져와라, 리모컨 가져와라, 더우면 선풍기 틀어라, 라면도 하나 끓여와라, 배고프면 너도 하나 먹어라, 이런 로봇들을 꿈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만화나 영화를 통해서 머릿속에 자리 잡았던 로봇, 그게 또 현실 속에서는 산업용 로봇이나 전문 서비스 로봇이나 개인 서비스 로봇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로봇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기술과 산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왔나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공장에 나온 지가 딱 50년 됐습니다. 작년도. 지금 어디쯤 와 있나? 80년대 그 산업용 로봇,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로봇은 80년대가 아주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공장 자동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었고 지금 혹시 돌아가시는 길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80년대 주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공장 자동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 당시에 가능했던 것이 여러분들 지금 누구나가 쓰고 계시는 노트북과 같은 컴퓨터의 최초 애플 컴퓨터가 우리가 쉽게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때가 80년대 초였습니다. 70년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시장에 나오게 되고 그것이 가능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죠.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팅,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집채만한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로봇을 만들 수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온 것이 상용화된 것이 80년대 초이기 때문에 70년대, 정확히 얘기하면 70년대 말이지만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80년대 초였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혹은 보실 수 있는 조그만 형태의 로봇 속에 컴퓨터 칩들이 들어가서 계산 능력을 담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딱 맞아가지고 80년대 소위 산업용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저때 또 하나는 그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져가지고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가지고 산업 로봇이 80년대에 성장을 하게 되고 90년대 성숙을 하죠. 그런데 공장은 공장대로 쭉 잘 나갔습니다만 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전문 서비스 로봇이나 개인용 서비스 로봇, 그걸 우리가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라고 한다면 그런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시장에 제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거는 강아지를 닮은 장난감 로봇이었습니다. 그것이 제품으로서 소니라는 회사가 일본에 내놓은 지가 딱 1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로봇 하면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생각하십니다만 이제 우리들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로봇이 나온 지는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굉장히 짧은 시절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2000년대의 지능형 서비스 로봇 시장이 형성하게 된 데는 그 밑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80년대에 왜 산업용 로봇이 갑자기 성시게 됐느냐? 일단 노동시장의 변화가 생겼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우리가 누구나 쓸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을 했다라는 거고 그거를 이용한 컴퓨터가 소형화가 됐다라는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기계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소형의 로봇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즉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아까 제가 우리 김성준 회장님 말씀 아주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만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의 환경, 기술적인 여건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로봇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가 주로 강조하고 싶은 저런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미 환경 자체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000년대 들어와서 사회적 배경의 고령화 사회가 진전이 되고 있고 IT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따라서 공장에서만 쓰이는 로봇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로봇의 출현을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 서비스 로봇 시장이 형성이 된 거고요. 지금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능형 서비스 로봇, 즉 개인용 서비스 로봇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제품들을 내놓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나와있는 로봇들의 큰 기술적인 트렌드를 좀 보면은 왼쪽으로 보시는 비헤이비어 레벨이라고 하는 X축에 해당하는 것은 하드웨어 축입니다. 즉 얼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이는 것들을 하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하드웨어 축들이 맨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드웨어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고 왼쪽에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축입니다. 즉 컴퓨팅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에 가까운 컴퓨팅 능력을 가진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로봇들을 약간 매핑을 시켜보면 일본은 역시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중심 로봇 기술들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역시 눈에 보이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은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일본이 절대로 컴퓨팅 기술에서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이런 트렌드를 보고도 금방 나타납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은 소프트웨어 위주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갈까요? 가까워서 그런지 일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 쪽으로 왜 많이 가느냐? 즉 하드웨어 쪽으로 왜 많이 치우치느냐? 우리나라는 R&D가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형 R&D입니다.
그거는 단기적으로 빠른 성장을 위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많은 효과를 봤죠. 따라서 정부 주도형 R&D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드라이빙 포스가 강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은 여기 저 공무원 분들께서 나와 계신데 단점은 뭐냐 하면은 보여주는 걸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투입을 했는데 R&D 투입했는데 아직 C도 안 나, C 뿌려놓고서 아직 싹도 안 텄는데 전화가 오죠. 뭐 이번에 좀 보여줄 거 없어요? 아 이번에 전시하는 데는 나와야지. 네. 소프트웨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렇게 트렌드가 약간 하드웨어 중심으로 많이 가는데 저것이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부가가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강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로봇 기술 어떤 것들이 왔는지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꿈 혹은 만화 혹은 영화에서 보셨던 것들이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로봇 기술을 혹은 로봇을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몇 장의 슬라이드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로봇 하면은 머릿속에 아톰이나 마징가 제트나 태권브이 혹은 영화에서 봤던 그런 것들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로봇 하면은 어떤 하나의 기술의 집약체, 노트북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처럼 혹은 냉장고, 뭐 가전제품처럼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로봇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로봇을 기술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보면은 로봇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타 분야의 기술이 로봇 기술과 융합을 함으로써 새로운 로봇 시장이 창출되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가령 오른쪽에 보시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여기다가 로봇 기술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떤 로봇이 나오냐 하면은 교실에서 쓸 수 있는 교육용 로봇이 나옵니다. 예, 소프트웨어 콘텐츠 꼭 로봇 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콘텐츠 강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 강한 콘텐츠 기술을 로봇 기술에 접목을 하게 되면은 교육용 로봇이 나오겠고요.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음성인식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컴퓨팅 기술을 접목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버 환경에서 실버 타운 같은 데서 노인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체 신호를 접목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분 이제 MIT 교수인데 이분은 아니고 다른 모델 MIT 교수인데 MIT에도 이제 의족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 두 다리가 없는데 저렇게 로봇 기술을 접목을 함으로써 멀쩡한 사람처럼 정상인처럼 걸어다닐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 기술을 군사 기술을 로봇 기술에다 접목을 하게 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군사 로봇이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또 다른 로봇 기술을 접목하게 되면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용화가 됐고 서비스가 되는 로봇들입니다. 또 하나는 로봇 기술을 타 기술에다 응용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즉 로봇 기술을 스마트 의료기기에다 접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건 왼쪽 걸 먼저 보여드리죠. 왼쪽 거는 로봇 기술을 자동차에다 접목을 하게 되면은 무인 자동차가 나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무인 자동차에다가 다른 카메라가 보이는 도로의 환경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더 또 다르게 나오겠습니다만. 즉 로봇 기술을 자동차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저게 자율 이동 기술과 환경 인지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무인 자동차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로봇 기술을 의료 기술에다 접목을 하면 수술용 로봇이 나오겠고요. 로봇 기술을 엔터테인먼트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건 공장 자동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사람 대신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로봇 기술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로봇 기술을 엔터테인먼트에다 접목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면은 탈 거 많죠? 예, 이것도 탈 거 같은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상인데요. 커다란 로봇 위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차 시뮬레이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에 보이는 그 환경대로 이 로봇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는 듯하게. 즉 자동차를 타지 않고 로봇을 타고 있는데 로봇이 자동차의 모션을 그대로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독일에서 나온 그 대형 로봇의 좋은 예라고 응용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로봇 기술을 타 기술에 융합을 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거꾸로 타 기술을 로봇에 접목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는 거죠. 왜 우리가 로봇을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전제품으로서의 로봇 혹은 그 자체로서의 로봇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로봇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하면 요즘 얘기하는 클라우드 로봇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기반의 로봇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은 이런 스마트폰을 이런 로봇에다가 장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게임도 할 수 있고 교육용 콘텐츠를 쓸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 로봇이고요. 현재 이거는 SK텔레콤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곧 상용화가 될 예정이고요. 왼쪽에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거는 KT에서 개발한 어린이용 교육 로봇 키봇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IT가 잘 발달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좀 아까 보여드린 클라우드 로봇이라든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폰 기반 로봇은 바로 우리가 독점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강점 분야가 되겠고요. 그거 이외에도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주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공장에서 로봇들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개념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곧 머지않아서 로봇이 이렇게 인간과 협력을 통해서 로봇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겠고요. 이런 정밀 작업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은 좀 약하긴 합니다만 왼쪽에 장애자를 위한 거, 가운데 보시는 지금 저 휠체어탄 분이 옛날에 스키 선수였습니다. 스키 선수였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현재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저렇게 의족형 로봇을 착용함으로써 정상인처럼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있는 형태의 로봇인데 이런 있는 형태의 로봇을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이 군사용으로 활용이 되면 아주 무거운 배낭을 쥐고도 군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지금 뇌의 인터페이스를 해서 하는 그런 로봇들이 되겠는데요. 이분은 사진을 쓰지 못하십니다. 사진을 쓰지 못하시는데 머릿속에 뇌 신호만 인터페이스를 시켜서 앞에 있는 로봇을 움직여가지고 먹을 거를 먹는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만은 무궁무진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경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로 날아다니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여기 보시다시피 구글에서 얼마 전에 무인 자동차를 개발한 거 아마 신문에 크게 났을 때 보셨죠? 구글에서 무인 자동차를 개발해가지고 32만 킬로를 무사고 주행을 해서 결국 올해 5월 달에 네바다주에서 무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즉 네바다에서는 무인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용화가 된 건 아닙니다만 여하간 로봇 기술을 자동차 기술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무인 자동차도 가능해지고요.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어떤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 혹은 이동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본의 도요타에서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혼다에서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1인용 운송 수단으로서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서 생각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바로 기술적으로 보면은 로봇 기술들이 타 기술과 융합을 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왜 우리가 로봇을 해야 되느냐? 로봇 기술이 대표적인 융합 기술로서 타 기술과 융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는 로봇 그 제품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로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전후방 산업 효과가 워낙 뛰어나고 융합 기술도 자체로서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 소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로봇들이 어떻게 큼직한 것들이 우리 실생활들의 변화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사실은 미국의 예를 들어드려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미국이 역시 기술적으로 보면은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알파라고 하는 즉 국방 쪽에서 기술을 먼저 개발을 하고 그 결과가 민생 쪽으로 파급되어서 나와지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수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격 수술 시스템에 대한 90년대에 원격 수술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즉 후방에 앉은 의사가 전방에 나가 있는
상처를 입은 군인들을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없을까 현장에서 뭐 이런 것이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나온 것이 현재 병원에서 쓰고 있는 다빈치가 바로 그 기술이 민생으로 나온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전쟁터에서 백팩처럼 지고 들어가가지고서는 전쟁을 하다가 안 보이는 곳에 그 백팩을 집어던지고 그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정찰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팩봇이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인데, 저것이 실제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나게 쓰였습니다. 저 기술들이 민생으로 튀어나온 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청소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터